TV엔 왜 빨리 감기가 없는 거냐고. 아우 답답해. 템포 조절이라고 생각해보지만 저는 좀 답답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7, 8화 통틀어서 주요 내용은 딱 두 가지. 그냥 두 가지가 다였습니다. 물론 장면들이 이 두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 그려졌다지만 좀 지나쳤다는 생각은 저만 했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 조이입니다. 귀궁 7, 8화가 방송됐죠? 흥미진진한 전개를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좀 늘어지는 전개에 많이들 당황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조차 굳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거든요. 7, 8화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냥 두 가지. 하나는 어르신의 정체이고 다른 하나는 넙덕이 죽은 이유이죠. 이게 답니다. 내용은 두 가지지만 할 말은 많은데요. 저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7화 초반에 왕이 영상에게 궁 안에 믿을 리가 영상밖에 없다 그랬죠? 여기서 바로 어르신이 영상이구나 했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구조는 이미 국룰 아니겠어요? 헌데 또 강철이의 이무기 동생인 비비가 걸어가는 영상을 보며 도끼가 가득하다고 했죠? 뭐 여기까지는 쐐기를 박는 장면 한 가지쯤 더 넣어서 왕의 대사 안에 숨은 복선을 눈치채지 못한 분들에게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라 생각했는데요. 또 여리와 강철이와에 대하여서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비비는 악행을 일삼고 살아온 양반들만 잡아먹는다고요. 너무 떠먹여줘서 그런지 진짜 영상대감이 어르신인지 확인하고 싶어지는 긴장감과 궁금증이 다 식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풍산이 어르신 하고 부르며 머리를 조아릴 때 그 뭔가 짠 하고 웅장하게 나타나는 등장신과는 다르게 하나도 놀랍지 않은 건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죠. 반전의 묘미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니까요. 하지만 이로써 드디어 어르신의 정체, 즉 팔척귀를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게 됐죠. 영상 김봉인을 필두로 풍산과 곽상춘까지 이들이 왕가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인데요. 아직 왕가의 과거에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은우가 왜 관직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하게 됐는지도 아마 이 과거의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사실 전 이 과거에 지금의 팔척귀가 되어버린 한 인물의 가슴 아픈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7, 8화에서 보면 그 과거의 사건에도 이미 팔척귀가 있었다고 했죠. 팔척귀는 생각보다 꽤나 오래된 악신인가 봅니다. 원자에게 팔척귀가 들어갔던 것처럼 과거 선왕에게도 팔척귀가 들어갔었는데요. 이를 여리의 할머니인 넙덕이 쫓아냈고 그 대가는 참혹했죠. 넙덕은 바닷가에서 구슬하는 도중에 몸에 불이 붙어 바다에 빠져 운명을 달리하였는데요. 그래서 여리는 이제껏 물에 빠져 죽은 넙덕이 강철이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큰 원망과 미움을 안고 살아왔죠. 몸에 불이 붙고 그 후에 바다에 빠졌는데 여리는 그저 물에 빠진 것이 죽음의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선왕을 돕다가 불의 신인 팔척귀에게 당한 것이었는데요. 그날 구판에 풍산이 몰래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풍산이 그 구판에 팔척귀를 일부러 불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계획이 무당 넙덕으로 인해 틀어지자 넙덕을 아예 없애버려야 다음 계획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겠죠.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무당이기에 이미 눈치챘을까요? 넙덕은 지금의 왕, 그때의 어린 원자에게 경기석을 지어주며 자신이 없을 때마저 왕가를 보호해왔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여리가 깨닫게 되며 8화가 끝났는데요. 솔직히 여리가 넙덕의 죽음에 강철이가 아닌 팔척귀가 개입돼 있다는 걸 아는 시점이 좀 아쉬웠습니다. 강철이와 여리의 갈등을 좀 더 충분히 끌어가도 재미있었을 텐데요. 후에 풀어나갈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 그런지 둘의 관계가 로맨스로 이어지는가 싶더니 강철이 때문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에 갑자기 차갑게 굴고는 다음 여리가 나오는 장면에서 바로 오해가 풀어지죠. 짧은 갈등 후 다시 로맨스의 시작이겠네요. 이제 풀어나가야 할 이야기가 몇 가지로 좁혀지네요. 일단 최은우의 정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왕이 사적으로 은밀하게 찾아갈 정도면 왕의 신뢰를 무척이나 받는 인물인 게 확실한데요. 저는 원래 최은우가 어르신인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너무도 바르고 충직한 이미지를 달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르신의 정체가 밝혀졌고 문제는 최은우가 왕의 편이냐 영상의 편이냐는 건데요. 최은우는 도성에서 어떤 책을 애타게 찾고 있고
풍산이 서적들을 불에 태우는 장면에서 이들이 같은 편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비밀리에 왕을 수호하는 인물일까요? 정말 이제껏 비춰왔던 그 바른 이미지와 걸맞는 그런 인물인 걸까요? 전체적인 스토리가 하나하나 보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해지는 것이 바로 이 최은우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섭스님이 이들의 운명에 본격적으로 개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섭스님을 보아하니 무술에도 능하고 귀신도 볼 줄 압니다. 그리고 신들의 세계에 대해서도 다 알고 있는 듯하죠. 강철이도 모르는 팔척기를 무찌르는 방법까지 다 알고 있을 정도니 말이죠. 이런 걸 보면 무당 넙덕보다도 훨씬 능력이 뛰어난데요. 가섭스님은 왜 넙덕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아니면 구하지 않은 걸까요? 인간사에 개입하면 안 돼서인가요? 설마 가섭스님이 용왕이라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가섭스님의 스승이 용왕이고 가섭스님은 용왕의 수호자 정도? 여튼 범상치 않은 인물임은 확실합니다. 그런 가섭스님이 강철이에게 골담초라는 걸 주었죠. 이 골담초가 어떤 역할을 해냈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현재 이 골담초는 최원우의 딸이 가지고 있죠. 강철이와 숲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강철이가 골담초를 놓고 가는 바람에 최원우의 딸이 이를 가지고 있게 된 건데요. 가섭스님이 쓸모도 없는 것을 강철이에게 줬을 리는 당연히 없죠. 뭔가 약초같이 생긴 걸 보아 강철이를 살려낼 극약 처방 같은 역할이 아닐까요? 혹시 팔척기를 물리치려면 자신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여리와의 사랑이 깊어져서 여리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그가 희생을 택했을 때 이 골담초가 강철이를 다시 살려내는 건가요? 아니면 인간의 몸에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점점 힘을 잃어가는 강철이가 이 골담초를 먹으면 삼손같이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왜 굳이 도성에까지 찾아왔을까요? 몸이 불편한 스승님까지 모시고서 말이죠. 이 사건들을 직관하는 게 꿀잼이어서는 아닐 것이고 넙덕이 죽는 것도 관여하지 않았던 가섭스님이 이번엔 왜 이 사건에 관여하려 하는 것일까요? 아니 그런데 도대체 왕가의 과거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 이 사단이 난 걸까요? 왕의 외조부인 영상 김봉인의 목적이 대체 무엇이길래 왕가의 씨를 이렇게 대대손손 노리는 거죠? 혹시 팔척기가 김봉인 집안의 사람이었나? 왕가 사람들로 인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김봉인 집안의 인물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그 한을 못 풀고 김봉인과 한패가 돼서 이러는 것일까요? 그리고 풍사는 또 왜 이들을 악착같이 돕는 건가요? 김봉인과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의문점과 궁금증을 가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9화 그리고 10화의 시나리오를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